자, 이번 단원에서는 돌림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소 많이 탔었죠? 자, 그래서 시소를 탄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파란색 친구가 시소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친구가 이제 같이 놀려고 나타났는데요. 초록색 친구가 일단은 와서 여기에 탁 앉습니다. 그랬더니 시소가 어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냐면 이렇게 기울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 놓고 이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이 초록색 친구가 앞으로 이렇게 갑니다. 조금씩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시소가 살짝 이렇게 아까보다는 올라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적당한 위치에 자리를 딱 잡고 나서는 적당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재밌게 놀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친구들이랑 시소를 탈 때, 앉을 때요. 조금 더 무거운 친구가 이렇게 가까이 앉고요. 조금 더 가벼운 친구가 이렇게 멀리 앉았던 경험이 있을 건데요. 이 시소의 경험을 이 지뢰에 우리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뢰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받침점이 있습니다. 여기 판을 받쳐주는 이 부분이 받침점인데요. 자, 여기 이 판의 제일 끝에 줄을 매단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여기에 줄을 하나, 여기에 줄을 하나 이렇게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추의 무게를 우리는 지금 W라고 쓸 거고요. 왼쪽 추의 무게를 F라고 우리가 적겠습니다. 이 무게는 여러분 중력이 다 적용된 최종적인 값이기 때문에 이제 힘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받침점에서부터의 거리를 보는데요. 이 받침점에서 이 힘이 작용되는 추가 걸려있는 여기까지의 거리를 A라고 하고요. 여기서부터 이쪽 오른쪽에 있는 추가 걸려있는 쪽까지의 거리를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뢰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 부분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렇게 평형을 이루는 상태. 오른쪽에도 추를 걸었고 왼쪽에도 추를 걸었지만 이 판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우리가 평형을 이룬다고 하죠. 이 평형을 이룬다고 한다면 이때의 조건이 뭐가 되냐면 자, 왼쪽의 추의 무게죠. 여기서 우리가 힘이라고 한다면 여기 곱하기 받침점에서의 거리랑 그 다음에 오른쪽 추의 무게에다가 오른쪽 추가 걸려있는 곳에서 받침점까지의 거리, 이 값이 같을 때 우리가 여기 부분, 자, 이 막대 부분이 움직이지 않고 평형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원래 시소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렇게 예를 들면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 중앙에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지뢰의 원리를 이야기한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회전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함인데요. 자, 회전운동,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회전운동을 많이 시키는 경우가 문을 열고 닫을 때입니다. 잘 보시면 문은 한쪽 면이 이렇게 고정이 돼 있죠. 이 부분을 회전축이라고 하는데요. 자, 문의 어떤 끝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당겨서 열고 그다음 밀어서 닫고 하지만 이 문의 어떤 한 부분, 이 회전축이랑 맞닿아 있는 부분은 움직이지 않고 여기 부분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이 회전축을 중심으로 이것을 회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회전 운동을 시킬 때 여러분 원래 문은 그냥 있잖아요. 근데 문을 열거나 닫을 때 우리가 이 문에 힘을 줍니다. 그러면서 문을 회전을 시키죠. 자, 뭔가 운동을 시킬 때는 우리가 힘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요. 이 회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힘을 뭐라고 하냐면 돌림 힘이라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크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F는 ma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힘을 구할 때 질량이랑 이런 가속도를 곱해서 힘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토크, 이 돌림 힘도 구하는 식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를 보시면 아까 선생님이 문 같은 경우 이야기할 때 여기 회전축이 있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문고리가 여기 달려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열고 또는 닫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힘을 주는 부분, 자, 이 문고리 부분이 이 회전축이랑 어느 정도의 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회전축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주는 이 부분의 거리를 R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힘을 줄 때 F라는 힘으로 준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토크는 RF 사인 세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R이랑 F는 알겠는데 이 세타는 뭔지가 궁금할 수 있겠는데 자, 위에서 본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회전축이 있고 이렇게 지금 자,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이렇게 자, 회전축이 있죠. 여기까지가 회전팔이었는데요. 자, 이걸 그대로 이렇게 위에서 봤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이 이렇게 열리고 있는데요. 문이 지금 이렇게 열리고는 있지만 우리가 힘을 꼭 이렇게 줬다고 생각 안 하고 이렇게도 줄 수 있고 이렇게도 줄 수 있고 이렇게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은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힘을 요 방향으로 줬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때 우리가 여기 우리가 이 문고리까지 회전축에서의 문고리까지를 R이라고 했는데요. 여기를 회전팔이라고 하는데 이 회전팔이랑 내가 주는 힘, 이 힘의 방향이랑의 각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세타라고 하고요. 문이 돌아갈 때는 이쪽 방향의 힘만 가지고 사실은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은 벡터였고 벡터를 분해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자, 벡터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분해가 되는데 요쪽 방향, 자, 요쪽 방향의 힘만 돌아가는데 쓰이더라. 그래서 이쪽 방향의 값을 봤더니 각도가 있으니까 F 사인 세타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인 세타는 힘이랑 그 다음에 돌림 이 팔, 자, 회전팔, 이 힘이랑 그 다음에 이 회전팔 사이의 각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돌림힘, 이 토크의 크기는 이 회전팔의 길이, 회전축에서 내가 힘을 주는 곳까지의 그 거리죠. 그 길이랑 그래서 내가 얼마나 힘을 주는지도 중요하지만 이 두 사이의 각도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힘을 줬을 때 이 회전팔에서 이쪽 회전팔에서 이 수직인 요비 부분만 돌림 힘에 작용을 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예를 들면은 만약에 우리가 문에서 힘을 이쪽으로 회전팔이 이쪽이죠. 근데 이렇게 줬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이렇게 계속 잡아당겨요. 그러면 문이 있을 때 여기를 잡아당기는 거지 문을 열고 닫기는 자, 이렇게 열고 닫기는 어렵겠죠? 자, 이런 경우에 세타가 몇이냐면 0도입니다. 각도가 없죠. 이 힘이랑 이 회전팔의 각도가 없을 때는 지금 0도죠. 나란한 거죠. 그때는 값이 0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돌림힘 토크도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나란할 때는 이 돌림힘 돌아가지 않는다. 돌림힘은 0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사인 90도 값이 좀 크죠. 1로 가장 큰데요. 이 사인 90도 값이 1로 가장 크기 때문에 식에서 보시면 얘도 90도일 때 가장 토크 힘이 커지겠죠. 그래서 같은 힘을 주더라도 이 회전팔이랑 수직인 방향으로 힘을 줬을 때 가장 돌림 힘이 크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가 만약에 문을 연다고 했을 때 여기를 우리가 민다고 또는 이 부분을 잡아당긴다고 합시다. 잘 열리거나 잘 닫히지 않겠죠. 더 많은 힘을 줘야 되겠죠. 상대적으로 여기 끝에 힘을 줬을 때 쉽게 열고 닫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회전팔의 길이, 이 R 값은 커질수록 돌림 힘이 커진다. 그 다음에 우리가 힘을 줄 때 당연히 주는 힘이 커질수록 당연히 내가 이 문을 잡아당기고 그다음에 밀 때 이 힘이 클수록 더 문이 잘 돌아가겠죠. 돌림 힘이 커지겠죠. 그래서 회전팔이랑 우리가 주는 힘에는 이제 비례하고요. 정확하게 이 토크의 값은 이 각도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여기가 지금
회전축이고요. 여기로 우리가 힘을 작용을 할 건데, 자, 여기까지가 이제 회전 8의 거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을 이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 문이 열리거나 닫히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돌림 힘이 이제 0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힘을 이쪽으로 줬을 때는 이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 열고 닫게 하는 돌림 힘의 크기는 회전팔의 길이랑 그다음 내가 준 힘의 크기에 그 두 사이의 각도까지 중요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단위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 거리는 미터가 되고 그 다음에 힘은 보통 뉴턴을 쓰죠. 그래서 토크의 단위는 뉴턴, 미터 이렇게 보통 쓴다는 거 단위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